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동백입니다. 저는 오늘 쌍꺼풀 재수술을 받으러 갑니다. 제가 지금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는 이유는 오른쪽 눈 보시면 염증이 생겼습니다. 눈을 떴을 때 쌍꺼풀이 생기고 가끔 이렇게 나아졌다가도 또 갑자기 퉁퉁 붓고, 어찌됐든 남자나 여자나 쌍꺼풀 수술 붓기나 또는 관리 같은 건 똑같아요. 그리고 병원에 방문을 해서 어떤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쌍꺼풀 수술은 하고 나서 통증은 얼마나 되고 어떤 식으로 느낌이 변하고 어떻게 붓기가 빠지고 붓기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후 경과까지 상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꺼풀 수술, 저 김동백이 직접 체험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술한 지 2일차. 보시다시피 붓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원래 붓기가 그렇게 크게 생기는 편이 아니기도 하고 부분절개이다 보니까 데미지를 좀 적게 입은 느낌? 멍이나 붓기 이런 거는 좀 양호한 상태고요. 보시면 이런 좀 땡땡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 정말 안 부은 거예요. 피는 그렇게 안 났는데 눈곱하고 약간 진물들, 병원에서 처방해준 아이케어 티슈, 이 티슈로 눈을 한번 닦고 안연고까지 바르고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안을 할 건데, 외안각 고정술, 뒤트임 흉터 제거 수술 영상에 있다시피 고글을 끼고 세안을 했었습니다. 그 고글 말고 살짝 업그레이드된 이런 수영 고글, 이 고글을 쓰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무래도 압축을 하다 보니까 눈이 좀 이렇게 빠져나올 것 같은 압박감이 있거든요. 쓰고 머리만 뒤로 젖혀서 감으시면 될 것 같아요. 쌍수하고 나서는 숙이는 습관이 굉장히 안 좋아요. 눈에 피가 안 쏠리게끔 웬만하면 머리 감으실 때 세안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래 사용해도 한 1, 2분 머리 감으실 때만 잠깐 쓰시는 걸 권장해드려요. 호박즙이 붓기 빠지는데 좋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호박즙 대신에 옥수수 수염차를 좀 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옥수수 수염차가 효능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눈의 정혈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충혈된 눈에도 효과가 있다. 여러분들도 수술하고 나서 호박즙을 드셔도 되지만 옥수수 수염차도 같이 드시면서 수술 붓기 빼주시는 게 어떤가. 얼음 백찜질 하루 왼종일해도 산책보다 좋은 게 없어요. 붓기는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붓기가 점점 내려오게 될 거예요. 산책을 가기가 너무 힘들다 하면 얼음 찜질을 산책을 하시되, 수술했으면 흉터가 있고 실밥을 달고 있잖아요. 그 부위에 자외선까지 닿는다? 정말 안 좋거든요. 낮에 산책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선글라스 착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낮에 산책하는 것보다 저녁에 옥수수 수염차 자체도 혈액순환이 좀 좋고요. 산책도 혈액순환에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의 꿀팁, 첫 번째 아이케어 티슈, 두 번째 고글, 세 번째 호박즙도 효과가 있지만 옥수수 수염차도 같이 마시면 좋다. 3일차입니다. 3일차 정도 되면 제일 붓기가 많이 부을 때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제가 원장님한테 수술하기 전에 쌍꺼풀을 한 이 정도 크기로 만들어 주세요, 눈 떴을 때 아예 안 보이게 해주세요 등등등 미리 메모장에 적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좀 부탁을 많이 드리는 게, 앉아서 한번 체크해보고 누워서 한번 다시 보고, 이렇게 좀 진행할 수 있을까요? 누워서 이제 수술을 하시고 앉아서 한 번 더 보시게끔. 누워서 보는 쌍꺼풀 라인하고 앉아서 보는 쌍꺼풀 라인하고 정말 달라요. 누워서는 커져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라인을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세요 라고 보여드렸던 사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진 같은 걸 컴퓨터로 띄워놓던 거 아니고 프린터에서 살짝 붙여놓던 거.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사진을 컴퓨터에 살짝 띄워주시던가 프린터에서 걸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등 말씀을 드리고 수술방에 들어가는 편입니다. 수술하는 환자가 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좀 더 세심하게 보실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가끔가다 질문을 주실 때 실리콘은 몇 미리로 했어요? 또는 어떤 재료를 썼어요? 쌍꺼풀은 몇 미리로 하셨어요? 등등 실리콘 쌍꺼풀 미리수를 원장님하고 컨택해서 수술방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원장님한테 얘기한다고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하는 수술이다 보니 굳이 성형외과에 상담받으러 갈 때 알고 가면 좋은 꿀팁 같은 영상에 그런 댓글이 또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진상 아닌가, 성형외과에서 되게 싫어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곳에 가서 돈 주고도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움츠러들고 엄청 굳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수술이 솔직히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원장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저희가 원만하게 원큐에 성공하는 게 목표잖아요. 수술이 잘못돼서 싫은 소리 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그거를 여쭤보는 거는 고객으로서 지켜줬으면 하는 기본적인 사항, 소비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상담을 받고 컨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사 선생님 또한 저희가 상담을 여러 군데 다녀보고 컨택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일을 할 때 항상 을이 되듯이 저도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뭔가를 소비하고 의뢰를 맡길 때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채용을 하는 갑이 되는 건데, 제가 까탈스럽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제 시간을 투자하고 제 돈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어서 꼼꼼하게 하는 거지, 원장님이나 실장님한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스탠스를 취하는 게 아니어서 혹시라도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앞으로 행동에 주의할 테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것들 생각도 못했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제가 10대 때 매몰 쌍꺼풀 수술하고 뒤트임 그리고 코 수술을 진행했었습니다. 수술이 좀 잘못됐어요. 실장님께 이거에 대해서 AS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근데 실장님께서 갑자기 다리를 확 꼬시더니만 저희는 수술 제대로 했는데 그러면 돈을 더 내셔야죠. 얼마를 더 가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는 되게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형 어플 이런 것도 없었고 블로그로만 찾아보고 하던 그런 시기여서 저로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10년 동안 수술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갑질이라고 해야 되죠. 이것저것 많이 겪고 저만의 노하우가 생긴 거죠. 예전에 저처럼 이런 거를 아예 생각지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하는 수술은 어떤 수술인지 AS, 기가, 전후 사진들 꼼꼼하게 확인하고 원장님 컨택하는 것까지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고, 너무 안 좋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여튼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수술하기 전에 누워서 말고 앉아서도 체크를 요청하는 거. 두 번째, 수술하기 전에 수술방 컴퓨터 또는 프린터에서 보여드렸던 사진 부탁드리는 거. 두 가지만 하시면 그래도 원하는 방향을 이루는데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오늘 4일차 눈 붓기는 거의 없다. 멍 이런 것도 전혀 없고 통증 같은 것도 전혀 없어요. 수술하고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전혀 없고요. 오늘은 눈 관리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이케어 티슈. 저도 이거는 너무 좋아요. 꺼내면 이 정도 사이즈가 돼요. 눈곱도 띄어내고 반대편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많이 깨끗해졌죠. 눈을 지금 닦았기 때문에 약간의 물기가 있을 거예요. 건조할 때 살짝 발라줍니다. 발라주시면 끝입니다. 또 안약을 처방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안약을 처방받으신 분들은 안약 뿌려주시면 되고요. 산책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산책만큼 붓기가 잘 빠지는 건 없다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리는데 산책하세요. 여러분들도 꼭 쌍수 열심히 관리 잘 하셔서 저희 같이 아름다워지는 동치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술한 지 5일차 수량의 실밥이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성형수술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됐다고 한 병원이 제가 잘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원하는 방향이 이런 느낌일 뿐이지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이 사진 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쌍꺼풀 같은 경우에는 매몰, 절개, 부분 절개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병원에서 매몰해서 잘 됐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에 살이 많으면 수술 방법도 달라질 수 있어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성형수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선생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죠. 나한테 정말 맞는 병원이 어딘지 찾길 바랄게요. 수술한 지 6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실밥 풀고 나서는 정말 붓기가 엄청 빨리 빠져요. 한 달까지는 큰 붓기가 완전 빠지고 6개월까지 빠진다고 하나 한 3개월 정도면 사실상 라인은 크게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처질까 걱정이지 그거 이외에는 제가 딱 원하는 만큼 된 것 같아요. 수술한 지 10일차 되는 날입니다. 저는 부분 절개로 수술을 진행을 했었고요. 붓기가 별로 없긴 했지만 더욱더 자연스럽고 큰 붓기는 얼추 빠졌다. 제가 알려드렸던 꿀팁 여러분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쌍꺼풀 수술 또는 재수술 예정이신 분들은 수술에 성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